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0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단체 순회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지난 6일, 도내 4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정담회를 실시하고 각 단체의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에 관한 현안 및 대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회장 이세항,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회장 김순화, 한국신장장애인 경기협회, 회장 유석현,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경기협회, 협회장 김성애, 4개 단체 회의실에서 각각 진행했다. 박 의원은 각 단체와 2026년 사업계획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 사업 지속성 확보 방안, 사무실 환경 개선, 단체별 프로그램 추진 방향 등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언했다.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는 불용 컴퓨터 수거 사업의 인력 부족과 비용 증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박 의원은 무리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도 현실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와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사업 인건비 반영 문제를 중점 논의하였다.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 인건비와 사업비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해 설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신장장애인 경기협회와의 정담회에서는 건축물 누수 문제와 26일 추진 예정인 2025 경기도 신장장애인 스포츠 캠프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행사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언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경기협회와는 올해 추진한 패션쇼 사업의 개선 방안과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의원은 올해 사업 운영상 미흡했던 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하고 자부담 항목 조정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단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 수원도, 국민의힘, 은 2025년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 지도사 충원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 10명 중 4명이 특수교육 지도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교육감이 각급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은 특수교육 지도사 인력을 이가지 방법으로 충원하고 있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와 교육감이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배치 신청을 하여 지원받는 형태이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 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각급 학교의 특수교육 지도사가 부족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김호겸 의원이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 지도사 충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지도사 평균 배치 비율은 59.7%로 60%가 되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이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를 늘려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김호겸 의원이 교육청 자료를 상세하게 분석한 바에 따르면 25개 교육지원청의 평균 배치 비율을 넘긴 곳은 16개 교육지원청, 광명 83.3%, 군포 의왕 75.0%, 여주 75.0%, 안성 75.0%, 안산 73.1%, 이천 69.7%, 구리 남양주 67.0%, 연천 66.7%, 김포 65.5%, 광주 하남 64.0%, 포천 62.1%, 의정부 62.0%, 가평 61.5%,
파주 60.9%, 시흥 60.7%, 성남 59.8%이었고 9개 교육지원청은 평균 배치 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용인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배치 비율 43.9%로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배치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비율 격차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이 소재하는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비율도 55.6%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특수교육 지도사 평균 배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김호겸 의원에게 특수교육 지도사를 2024년 200명 퇴직자 71명, 공립 69명, 사립 2명, 2025년 75명 퇴직자 53명, 공립 53, 을 각 증원하였고 학생 수 증가 추이를 반영한 특수교육 지도사 증원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을 입안할 당시 특수교육 지도사 부족 문제는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로 중앙정부 부서와 적극적으로 예산 배분 문제를 협의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포용과 지원은 단순히 특수교육 대상자 및 학부모를 위한 건이라기보다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선진 사회로 만들어 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도 노심초사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은데 경기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2026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으로 교섭하여 최대한 빨리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배치율도 80% 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유경현 의원, 폭염 저감시설 확대, 기후위기 대응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 7은 지난 5일 경기도 자연재난과와 정담회를 갖고 폭염 저감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쿨링포그, 쿨링파그, 스마트 그늘막, 에어컨 쉼터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이 오갔다. 유경현 의원은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 구조로 인해 정작 폭염에 취약한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밀집한 구도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나 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쿨링포그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일괄적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보다 유연하고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요조사가 단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도 제안했다. 예산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기준으로 집행돼야 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자연재난과는 올해 도비 100%를 투입해 쿨링포그 시범 사업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는 다른 저감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방식을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설치 여건이 열악한 구도심 등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 폭염 대응 정책이 실효성 있고 현장 중심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감시와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장애인정보화협회와 간담회에서 장애인 공공기관 모니터링 사업 확대 논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군포 1은 8월 1일, 금,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 측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의 대상 기관 확대 및 사업 기간 연장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면 최소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부터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의 책임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모니터링 대상을 도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동료 의원님들과 긴밀히 논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 이용 편의성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경기도청과 16개 시군, 도 공공기관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모니터링 대상 기관이 확대된다면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과 고용 안정, 나아가 도민의 전반적인 생활 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 바우처 택시, 교통복지 중심 서비스로 자리매김. 포천시, 시장 배경현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바우처 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해 저렴한 요금으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바우처 택시를 정식 운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병원 이용에 한해 의정부, 양주 등 인접한 관외 지역까지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총 83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며, 일부 지역의 수요 증가에 따라 운전기사를 추가 모집하고 운행 규모도 확대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도시공사와 협업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